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 애플이 0.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8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따져보게 되면 애플이 2조 8,700억,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8천억 달러, 지금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엔비디아는 3거래일째, 최근 물론 이제 양봉 흐름은 뭐 6일입니다만 최근 신고가를 이날, 그러니까 1월 8일, 그 다음에 어제,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0일 3거래일 현재 신고가 경신을 계속 보이고 있죠. 오늘은 메타 플랫폼, 아울러서 이런 이제 메가캡들의 상승이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뭐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었냐?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준의 어떤 정책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데이터, 오늘 밤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를 좀 기다리면서 빅테크 위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자,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 4.03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죠. 14,972.50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패턴을 보게 되면 지금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죠. 3거래일 연속. 4거래일째 양봉인데, 일단 최근 흐름 보게 되면 이제 1월 8일 날, 그 다음에 어제 장은 하락 출발해서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했고, 오늘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은 21선을 깨트렸다가 21선을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죠. 일단 미국 시장의 기세는 51선 추세선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1선을 깨트리지 않는 한 추세가 깨졌다, 함부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나스닥도 그러하고 S&P 500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내준 모습입니다. 뭐 밑달에 잠깐 화면을 좀 아래로 좀 내려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최근 이제 21선을 3거래일째 좀 깨트리고 있죠. 미국 시장과는 좀 다른 흐름인데, 이 깨트린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이 됐고, 어제는 또 SK 하이닉스마저 2.84%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는 뭐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반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장도 하루빨리 이런 글로벌 대세 흐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여러분 생각도 저하고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자, 비트코인은 이제 그 미 증권거래소에서 SEC에서 이제 현물 ETF 승인 결정하기 전에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오늘 정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결정이 안 돼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영상 촬영한 이후에 결정하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이제 미국 원유 비축량 증가와 홍해 항로 리스크에 따라서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0.95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였죠. NDF에도 이제 1319원대니까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1319원 18전,
그다음에 VIX는 뭐 크게 변동없고 10년물 국채금리 4.03, 국제유가는 배럴당 71.32달러. 그다음에 반도체 ETF는 약보합으로 좀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S&P 500 매물 볼까요? 네, 미국 증시가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가상 보게 되면 애플 0.57%,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86, 아마존 1.56, 엔비디아 2.28, 메타 플랫폼, 테슬라는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좀 해줬네요. 네. 자, S&P 500 맵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S&P 500 맵에서 여기서 볼까요? 먼저 ETF 도양은 지수가 소폭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지수 관련 ETF 좀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인버스 ETF는 좀 약세. ETF 크게 변동 없는 것 같고. 자, 보시죠. 일단 약간 이 퍼센트가 좀 틀립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업데이트가 안 돼 있죠. 애플 강보합,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올랐고, 엔비디아 2% 넘게 올랐었죠. 메타가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아마존 지금 대량 감원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제 1.3% 올랐습니다. 반도체주는 대부분 좀 혼조세죠. 네, 브로드컴, AMD,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약보합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버가 3.42% 올랐고요. 금요일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금융주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에너지 관련주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다 이제 기타 관련 외신 뉴스를 좀 볼까요? 네, 연준,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네, 금리가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으로 냉각시킬 만큼 충분하게 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연준은 좀 제한적인 입장을 당분간 좀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바로 하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자, 아마존이 이제 트위치 직원 500명을 좀 감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라임 비디오와 스튜디오에 수백 명의 스태프를 해고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죠. 자, 애플은 이제 최근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아니라 그 투자 등급을 좀 하향 조정했죠. 잠깐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게 되면 PMG닷컴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쭉 이렇게 나오죠. 밑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운그레이드, 레드본 애틀란틱에서 바이에서 뉴트럴로 목표가는 200달러. 그 다음에 최근에 파이퍼 샌들러가 오버베이트에서 뉴트럴로 220에서 205달러. 그 다음에 이제 바클레이스 여기도 이제 하향을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3개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커버하는 5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32명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16명은 기존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사만 뭐 등급을 하향했다.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 이제 이슈는 이제 아이폰 판매 둔화와 규제 역풍 우려에 목표가를 이렇게 하향 조정했는데 애플은 이제 2월 2일 날 애플 비전 프로 출시와 더불어서 그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레이스에서 애플 근처까지 좀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67% 올랐죠. 저도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 시총 오늘 보니까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이런 주가 상승은 인공지능, AI 열풍이 상당히 크게 노력을 가했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이제 매출 수익화 노력, 그다음에 오픈 AI, 그다음에 에이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강점을 보여왔다. 애플은 2월 2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고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가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뭐 2월 달 하겠죠?
자, 테슬라는 언제 실적 발표냐면 1월 2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북미에서 모델 3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자, 1월 24일 날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뭐 홍해 사태로 인해서 후티 반군의 홍해상의 이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운송사가 글로벌 이제 운송료가 이제 크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CJ 대한돈 뭐 주가도 최근 좀 올랐었죠. 물론 이제 어제 뭐 CJ 대한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유가 좀 컸죠. 이런 이유가 좀 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국내 증시. 일단 국내 증시는 수급상 어제 외국인들이 2,100억 넘게 팔았습니다. 기간은 뭐 연초부터 그냥 배당 차익거래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코스피가 6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간이 6거래일째 팔고 있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수급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는 또 20일 이동편으로 좀 하회했고, 어제 코스닥은 25일선을 살짝 건드렸고, 오늘 미국 증시 떴습니다만 미국의 이른바 매그니피컨 7, 그러니까 빅테크 몇몇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상황이 약간 다른 거죠. 오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하여금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약간 순매도 쪽으로 방향을 좀 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반도체에서도 1분기 실적이 확실히 좀 개선 소지가 있는 AI 칩 부분,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예상치 하야는 실적이 약간 외국인들의 어떤 스탠스를 좀 바꿔놓은 거죠. 어제 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업황 개선에 따라 수요가 약한 부분은 감산을 유지하고, 수요가 좀 강한 부분은 이제 감산 완화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HBM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선두 위치를 좀 장악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만 실적 개선이 뚜렷한 AI 칩 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는 조정 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종이, 잠깐 여기서 기사를 보시죠. 구글에서 삼성전자 한종이 이렇게 치게 되면 CES 2024에서 한종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코멘트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렵지만 투자는 과감하게 할 것이다. 더 좋은 실적 되겠다. 삼성전자 지능형 로봇 집중에 차별화시키겠다. 올해 대형 M&A 계획이 나올 것이다. 생성형 AI 로봇과 가전사업 키겠다. 그러니까 AI 로봇, 이게 상당히 지금 핵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또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또 언급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관련 기사 쭉 살펴봐야죠. 이 삼성전자의 어떤 연초의 방향성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봇 사업 세게 밀고 있어. 삼성 로봇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에다가 이제 플랫폼까지, 로봇 플랫폼, 이 단어와 관련된 수혜주가 있는가도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죠. 어제 삼성과의 새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 등 2조 8천억 블록딜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요거 아주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저는 삼성전자, 삼성 로봇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와닿네요. 물론 이제 AI 생성형, AI, M&A 이것도 와닿지만 이런 내용 중요하고요. 자, 실적이 이러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후에 또 2차전지도 그냥 미안하게 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께서 2차전지를 상당히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은데 2차전지 좀 화이팅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해질 관련주만 일부 좀 오른 모습이었죠.
아울러서 좀 재료가 노출된 뭐 개별 테마들도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주 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주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대, LIG 덱스가 3%대, 세트레가이 3%대 이렇게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약간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이제 개별 섹터 중에 카페24, 네, 유튜브가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 1월 16일이죠. 네. 이거 앞두고 이제 이틀째 반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생성형 AI 로봇 플랫폼을 강화하겠다는 발언, 이거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도 어제 흐름이 좋았는데 계속 이 흐름이 좀 이어질지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어제 엔비디아도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 생성형 AI가 그러니까 로보틱스 플랫폼에 아이작 생성형 AI가 적용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플랫폼, 삼성 로봇 플랫폼은 SRP인데 이 SRP 관련주가 분명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황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림이죠. 네, 앞서 봤죠. 네, 코스닥 지수가 걸쳐져 있고요. 이 장마감 공시 한번 볼까요? 네, 장마감 공시. 이제 코스닥에서는 컴퍼니 K가 상한가를 기록했군요. 네, 컴퍼니 K, 스톤 브리치 벤처스, 네, VC 관련주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엑셈이랄지 지노믹트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좀 올랐죠. 하락 종목은 뭐 아가망 컴퍼니, 신성 델타테크, 저출산 혹은 뭡니까? 뭐 네. 초전도체 이런 테마들 약세를 보였고, 네. 거래소에서는 뭐 상승한 종목은 거의 뭐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몇몇 종목 좀 올랐다. 뭐 요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특징주 뭐 똑같은 얘기죠. 네. 어제 이제 건설 대책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주가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계속 PF 문제가 발목을 좀 잡고 있다는 점 넘어가고요. 어제장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8%가 올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순매수했네요. 반면에 이제 기관 6거래일째 순매도하고 있는 기관은 에코프로 머티, 카카오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 카카오 등을 순매수했네요. 네, 코스닥 보시죠. 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엔컴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알테오젠과 파마 리서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이 되겠네요. 상호펀드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LNF, 카페24, 파마 리서치 등을 순매수했고, 연기금은 알테오젠과 LNF, 파마 리서치. 뭐 LNF나 파마 리서치, 특히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 사모펀드 순매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열리죠. 네, 금리 동결할 것이 해외 언론에서는 이제 동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밤에 이제 아주 중요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날씨가 참 네, 건강에 신경을 쓰게끔 만듭니다. 네, 요즘 감기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네, 충분한 면역성을 가지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